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의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제 책,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라는 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책 소개이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궁극의 이제 투자 어떤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책을 열면 도비라의 시작 부분에 유명한 피터 린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자입니다. 마젤란 펀드로 뭐 3,700%인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루고, 그리고 13년 동안 그쵸, 한 번도 시장에 지지 않았던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패도 보지 않고 치는 포커와 같다. 정말 명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워렌 버핏은 그죠, 피터 린치의 이제 함께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예,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워렌 버핏은 지금도 다른 취미가 없어요. 지금도 취미가 책 읽기입니다. 책 읽으면서 지금의 노안도 벌써 지금 나이가 만국 나이로 91세, 만으로 91세니까 공부를 할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책을 읽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최근 많은 투자 패턴을 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어떤 업체, 그리고 이제 그 IT 업체들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애플에 투자를 한 이후. 그것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변하는 세계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책은 이제 총 이제, 그리고 이제 어, 뭐 알베르 까미의 말도 인용이 됩니다. 많은 소득이 행복의 비결이다. 돈 없이 행복하다는 것은 영적 속임수다. 알베르 까미,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도 그 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돈이 뭐냐고요? 돈이 전부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라든지 토스티프스의 영적 리얼리즘,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인문학의 거장들도 실제 평생, 그죠? 돈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됐는데, 사람들이 돈을 몰라요. 제가 사실 이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경제경영이나 이제 투자 관련된 미래 관련된 책들을 읽고,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나심 탈레브의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토마 피케티의 책,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미래를 얘기하고 투자의 얘기를 하고 경제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극히 일부분의 학생만이 그런 걸 이해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영수 문제풀이에 매몰돼서,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서 그리고 놀죠. 그리고 3, 4학년 때 영어 공부 시작해서 학점 따기 급하게 또 취직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경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금융 어떤 문맹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간다와 비슷한 수준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제가 증권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잠시 한 기자 생활 9년 동안 6년 정도는 IT와 경제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쪽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뜨고 있는 게임 산업 쪽이나 그리고 문화 산업 쪽에서 제가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진짜 지금처럼 이제 커나가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 책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 앙젤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헝가리의 유대인 유명한 투자자가 있어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코스톨란이의 말도 있어요. 투자자는 절대로 빚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제가 이제 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투자가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부란 무엇인가를 썼던 에세이게이 서티지라는 김현민 교수의 말이 딱이에요.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투자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럼 돈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총 9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요. 예, 총 8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모두 다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제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0.5%밖에 안 되잖아요. 10년물은 조금 더 길게 0.9%인가 되긴 하는데, 0.5%라는 건 결국 1억을 맡겨도 한 달에 그쵸 50만 원이 2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저도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레이 달리오의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런 얘기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정부가 막고 있죠. 그리고 채권은 그쪽 사실 그렇게 금리가 그리고 사실 채권은요 1년에 5%를 먹는 시장이고요.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1년에 상한가 30%를 하루에 상한가 30%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수익률이 지금같이 주식이 이제 호황인 시점에서는요 채권 투자는 진짜 안전자산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달려드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미국에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서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들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이제 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투자하라라는 이 워렌 버핏의 말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악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이 없으면 고통이 함께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것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클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을 때 불행한 게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요 정말 저는 이제 톨스토이가 아나크라리에서 했던 말 모든 불행한 사람들은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이 건강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할 수도 있는데 불행한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불행이 돈이 많을 때 행복감보다 크다는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부자들의 어떤 생각도 읽어보고 부자들의 그죠 마인드도 읽어보려고 하고 하니 부자들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까 부자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을수록 자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이제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이제 회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사실 김밥이나 어떤 꽃배달로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이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곳이 없고 투자를 하고 지금은 이제 투자자로만 있고 그렇죠. 지금은 오너로만 있고 경영자는 일선에서 물러나셨는데요. 그분이 한 달에 20권짜리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 심리학, 역사학, 정치학 그리고 뇌과학,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바이오 산업까지 전 분야를 다 읽으세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어떤 한 분야에 어떤 한쪽에 자기 생각을 갇혀 있지 않고요 이제 골고루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럼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공통된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더라. 경제학만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요. 기술, 정치, 심리, 뇌과학, 인간의 이해, 그리고 뭐 외교, 그리고 물론 역사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가치 투자의 선도자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투자에 관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한 뒤 서로 다른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철학의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는 결국은 철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알아야 그쵸. 그리고 그 알고 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 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돈 벌고 운 좋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운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는요. 그런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이 벌리네. 처음 느끼는 행운이겠죠. 근데 결국에 그 시간 단위수를 시계를 늘려볼게요. 1년 아니 10년으로 늘려보죠. 그럼 10년 동안 그쵸 투자 수익률이 높고 돈 버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진짜 돈에 대한 기초 체력 그리고 독서에 대한 기초 체력을 동시에 키우기 위해서 저는 썼고요. 스텝 1에서는 이제 그 스텝 제로는 독서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독서 전문가이니만큼 성인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독서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제가 20대에서 50대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1에서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돈의 속성과 본질 파악하기입니다. 돈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책들, 동양에도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지피지기면 백진즉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피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지기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GP는 돈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인간, 나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제가 올해 한양대 입시에서 보니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과가 있어요. 보니까 한양대 전체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그죠? 예, 현재 예상 커트라인이 심리 뇌과학과입니다. 정말 잘 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심리학과 뇌과학은요 하나로 합쳐져야 되죠. 예, 그래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데요. 인간의 욕망,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금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그리고 영국의 그죠 남의 이제 뉴턴까지 당했던 그저 남의 기업 사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리고 이제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는지 재현되지 않는지에 관한 부자 투자자죠. 필립 피셔 부자의 얘기까지 다루고 있고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태인까지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스텝 4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제가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학과 정치학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요, 지금 2021년과 22년 이전을 어떤 키워드를 각자 도생과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자기 살 길 찾아야 된다는 주의와 기본소득주의가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해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고 유튜브를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점 더 많은 세대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거고요. 스텝 5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저는 솔직히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따르자면요, 마치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미국을 골라야 한다는 쪽이지만, 중국도 중요해서 제가 중국 관련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이 헨리 폴슨이라는 미국 공화당 시절 부시 정부 시절에 재무부 장관까지 했던 골드만사스 전 CEO거든요. 그들이 있었던 중국과 협상하기라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중국 관련된 좋은 책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셰일가스라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던 저 이유의 어떤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그래서 피터 자이안의 책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우리가 사이가 진짜 반면과 살아요. 닮아서는 안 될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재정 적자를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점은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6장은 가장 많이 분량을 많이 한 산업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 돈을 지금 버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적자가 훨씬 많았던 기업이고요. 불과 흑자인 것은 작년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차를 팔아서 돈 게 아니라요.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번 이익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어마어마하죠. 시가가 세계 6위입니다. 700달러를 액면 분할하기 전에 3,500달러가 넘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그건 다 PER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주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PER이 보통 10배면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PER이 1350배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회사가 그쵸? 지금 현재 돈을 벌지 않는데 바로 미래의 돈을 벌 거라 생각해요. 미래의 돈을 벌 기업이 무엇인지를 스텝 6에서 소개를 합니다. 스텝 7에서는 코로나죠. 예, 코로나의 이후의 세상 변화를 다룹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좌파나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라보의 지책이 했던 말 굉장히,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중국이 하는 거짓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언론이라는 책을 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국가주도 자본주의지 국가주도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했는데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세계의 끝장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트럼프가 그렇죠, 보호무역을 외쳤지 뭐였지만 신자유주의자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형제문련도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강제로 마스크도 만들게 하고 강제로 그렇죠, 호흡기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에요. 정부의 개입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끝난 것 같아요. 반면에 자본주의가 또 발전할 거라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장도 있죠. 그래서 두장부장 타당하니까 그렇죠, 논거를 배워야죠. 그리고 스텝 8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론 공부를 끝낸 뒤 실전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채권, 금투자, 달러. 제가 이 책에서 개정판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제가 1년마다 이 책을 찍을 것 같고 조만간 2세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개정판은 2세는 못 다루지만 이 개정판에서는 꼭 다루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다루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그쵸, 저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이제 8천만 개의 돈 중에서 비트코인 중에서 400만 개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600만 개가 지금 그죠? 예, 거래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400만 개를 채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비트코인의 설계자가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죠? 컴퓨터 계산이 필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어떤 전력이 아이슬란드라는 한 나라가 움직이는 그쵸 아일랜드인가요? 한 나라의 그쵸 전력과 맞먹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 때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투자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첫발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쪽, 아니면 중국 주식 이렇게 해당 분야의 책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유, 정말 책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서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그렇죠? 생각의 자유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제 근로소득을 넘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영업소득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넘어선 자본소득을 노려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제 책에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책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군요. 리뷰를 어떻게 제 책의 리뷰를 하니까 자화자찬이 되겠는데요. 여하튼 이제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음에 한 번 정도 제 책에 대한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좋은 책들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차례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